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자, 이 다음 주죠. 이 다음 주로 다가온 윤석열 내란 사건 선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 이 사건을 재판한 사람은 지기현 판사입니다. 지기현이가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을 했죠. 우리가 그렇게 바꾸고 싶었던 판사가 바로 지기현이었습니다. 지기현 참 찔기죠. 판사라는 새끼가 룸살롱 드나들다가, 그것도 다른 사람 돈으로 드나들다가 딱 걸렸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하죠. 오히려 법정에서 자기는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 라고 결백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증거는 차고 넘쳐요. 다만 증거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증인이 되겠죠. 지기현한테 술을 샀다는 사람들이 지기현이 무서워서 나오질 않는데, 정확하게는 지기현이가 아니라 조이대가 무서워서 나오질 않는데요. 지금 조이대한테 찍히잖아요. 그러면 법조계에서 밥을 굶게 된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수임을 못한대요. 수임을 받더라도 맨날 패소한대. 패소 전문이라고 되면은, 소문이 그렇게 나면은 아무도 안 오겠죠. 그래서 밥줄을 끊는다는 거야. 그래서 조이대, 지기현 얘네들이 나쁜 짓 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제보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니, 제보는 했는데 앞장서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지기현이 19일 날 윤석열 내란 사건 선고를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요즘 이상하죠.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이 전부 다 무죄 판결이 납니다. 김건희와 관련해가지고 김건희의 온갖 악행을 실질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김예성 씨인데, 김예성 씨는 어제 심지어 공소 기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한테, 그리고 김건희를 통해서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아주고 여기저기 공천을 개입하고 윤석열한테 공짜 여론조사를 해주고 뭐 요렇게 했던,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했던 명태균 또 무죄 받았습니다. 지금 무죄가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대부분이 무죄, 심지어 공소 기각이 나옵니다. 여기에 곽상도, 와. 자, 우인성 판사, 김인섭 판사, 그리고 이현복 판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황당한 거, 이렇게 이상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 이상한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다 도망을 갑니다. 우인성 판사,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눌러 앉아 있군요. 그런데 김인섭 판사, 창원지법에 있는 김인섭 판사는 이번에 수원지법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현복 판사, 김예성 씨, 그러니까 김건희의 따까리죠. 김건희 따까리인 김예성한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준 이현복 판사는 판결을 내리고 난 뒤에 판사를 그만둡니다. 희한 야리꾸리한 판결을 내리고는 도망을 친 거죠. 자, 그런데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느끼는 이유. 문제는 이 지기현이도 19일 날 선고하고 난 다음에 서울 북부지법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판결을 내린 뒤 도망갔다. 한결같이 이상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그게 아니면은 아예 판사를 그만두거나, 먹튀도 아니고 갑툭튀도 아니고 툭 튄다라는 거야. 판결을 내리고 튄다 이거야. 근데 지금 지기현 역시 19일 날 내란 사건 선고한 다음에 튀게 되는 거죠. 튀네? 그러면은 이날 내리는 판결은 뭘까? 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엄청 황당한 판결, 뒤통수 때리는 판결을 내릴 거라는 건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걱정돼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엊그저께 김예성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김건희의 최은순의 일종의 집안은 심부름꾼,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김건희와 최은순이 뭐 주가 조작을 하든 잔고 증명서 위조를 하든 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김예성을 통해서 합니다. 김예성은 윤석열 정권 동안에 회사를 하나 차려요. 정확하게는 다 쓰러져가는 회사 하나를 인수합니다. 그런데 뚝딱뚝딱 뭔 짓을 했는지 이 김예성의 회사가 엄청난 돈을 투자를 받습니다. 어디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자, 대기업으로 투자를 받은 이 김예성의 회사는 어떻게 된다? 네. 갑자기 우량 기업이 되는 거야. 그러자 김여성은 여기에서 수십억 원을 빼냅니다. 회사 돈으로. 사실상 대기업의 돈이 김여성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180억을 받았다든가 어쨌든가. 자, 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매관매직 선물을 받고 직책을 나눠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무죄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자, 그 사건을 담당한 사람이 이현복 부장판사입니다. 이현복 부장판사, 그런데 명예퇴직을 합니다. 이현복 부장판사는 김상민 전 검사가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에게 제공하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김상민이가 김건희한테 그림 갖다 바친 사건 있죠. 이거 무죄 판결을 내렸어. 참. 그 다음에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는 공소기각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현경 부장판사입니다. 자, 김상민 부장검사한테 정말, 아니 김상민이가 어떤 사람이냐, 창원 아시죠? 창원에 출마하려다가 못한 거야. 근데 창원에 어떻게 출마를 하려고 합니까? 김건희한테 그림 갖다 바치고 출마하게 됐던 거야. 근데 김건희한테 그림을 갖다 바쳤는데 공천을 최종적으로 못 받죠. 아무튼 그러니까 김상민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국정원 차장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테러 사건, 이 테러 사건을 테러가 아닌 걸로 만들죠. 걔가 김상민이야. 근데 걔가 무죄가 나온 거야. 야, 이 사람한테 무죄를 판결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 이현복이라고. 근데 이현복이가 어디로 갔다고? 명예퇴직했다고. 자,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그 전에 보았습니다. 누구요? 김인석 부장판사. 바로 명태균과 김영선 의혹에 대해서 이 사람은 또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명태균이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한테 공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냈잖아. 그리고 김영선으로부터 이른바 세비 반띵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게 다 무죄. 김인석 판사, 이 김인석 판사 판결 내리고 어디로 갔다? 판결 내리자마자 수원지방법원으로 도망칩니다. 동시에 이 사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가 돼요. 웃기는 게 뭐냐? 기소가 된 거는 4일, 선고가 된 거는 5일, 그리고 기소가 됐다는 것이 공개된 거는 7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김인석 판사는 뭐가 문제 있는 사람이냐면 면세점 직원한테, 면세백화점 직원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행 경비를 대납시켜요. 그리고 각종 명품을 사오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죠. 사실상 이건 뇌물이죠. 근데 이 뇌물을 뇌물로 처리 안 하고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약식 기소, 그러니까 벌금을 때려준 거야. 원래대로 하자면 이런 사람 약식 기소든 정식 기소든 뭐가 돼야 된다? 재판에서 배제가 돼야 돼요. 기소되는 사람은 재판에서 배제돼야 돼. 근데 이 사람 배제가 안 됐네.
그대로 쭉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뭔 재판을 맡았다? 명태균 재판을 맡았고, 명태균한테, 그리고 김건희한테 아주 유리한 판결을 내려줘. 자, 이거, 야, 니 기소를 안 할 테니까, 너 기소 면하게 해줄게. 대신에, 김건희 무죄 때려줘. 이렇게 거래가 된 거는 아닐까요? 딱 거래가 된 것 같은데? 자, 거기에다가 이 사람 어떻게 됐다고? 판결 내리고 마자마자 인사 발표가 돼가지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옮겨오게 됐어요. 누가 봐도 냄새나는 장면 아닌가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문제는 지기현입니다. 지기현도 북부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언제? 내란 사건 선고한 직후에. 지난 5일에 인사이동이 발표됐는데 시행은 23일입니다. 근데 이건 통상적인 관행과 너무 틀립니다. 사실 김인석 판사의 경우도 통상적인 관행과 틀려요. 이영복 판사의 경우도 통상적인 관행과 너무 틀립니다. 왜? 원래 이제 이 사람들 중요한 사건이 선고가 될 때는요, 인사 이동을 이렇게 발표를 안 합니다. 중요한 사건이 선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 발표가 나요. 근데 이거는 뭐다? 중요한 사건이 아직 판결이 안 나고 내일 모레 판결 날 건데 인사가 먼저 발표가 돼버린 겁니다. 튄다나 먹고 튄다라는 거를 미리 밝혀주는 거야. 니들 도망가게 길 열어줄게 라고 한 거야. 그럼 뭐예요? 안심하고 이상한 판결 내려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누구도 비슷한 상황이다고? 지기현도 있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지기현이가 이상한 짓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 아닐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선원 의원도 이와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여기저기에서 우려 섞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려만 하면 뭐합니까? 대책이 없나요? 대책이 있죠. 그 대책이 뭐라고요? 바로 법 왜곡죄인 겁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12일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 국회 12일날 국회 본회의에 법 왜곡죄를 빨리 올려서 처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19일날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검사들이 계속 이상한 짓을 하죠. 이상한 판결을 내리죠. 기소를 할 때 이상하게 하죠. 그 이유가 뭐다? 법 왜곡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법 왜곡죄 생길 거니까 그 법 생기기 전에 해치우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금 이상한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12일날 꼭 처리해야 한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꼭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기현이가 이상한 판결을 못 내려요. 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반드시 시행이 돼야 돼. 시행되고 있을 때 범죄를 저질러야 처벌을 할 수 있어요. 범죄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행동,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고의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행동, 고의, 법.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 왜곡 행위는 처벌한다라는 조항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것도 19일 이전에 만들어 놔야지 지기현이가 이상한 판결을 내렸을 때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만들어 두면은 지기현이가 이상한 판결을 내려도 법 왜곡죄로 처벌을 못 해요. 그래서 언제 늦어도 12일 날 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 왜곡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한병도 의원, 한병도 대표 이상하게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국회 원내대표 한 사람이 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아, 참. 자, 한병도가, 박수현 의원이 2월 말부터 3월 초에 할 거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늦지. 그러면 지기현한테 도망갈 구멍 열어주는 거지. 참 뭘 몰라도 아유.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